안녕하십니까, 국방매거진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또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 풍미가 제대로 살아있는 진짜 국방을 맛봅니다. 국방을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매거진. 오늘도 풍성한 소식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국방 소식 주간 리뷰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엔 어떤 국방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한 해 동안 발굴한 6.25 전사자 유해 발굴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발굴된 유해는 총 370구로 모두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육군 그리고 해병대 총 31개 사단과 여단급 부대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발굴한 유해입니다. 정부는 6.25 전사자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률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해외 파병부대의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위해 현지로 백신을 직접 수송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레바논의 동명부대, 남수단의 한빛부대 등 3개 해외 파병부대의 3차 접종을 위해 백신을 공수하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전 장병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이 시작된 만큼 해외 파병부대 장병의 안전을 위해 이 같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육군 52사단이 시가지 전투기술 최강 기동소대 선발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대회는 소대 전투력 향상과 소대장 지휘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계획됐으며 작전 지역을 그대로 옮긴 훈련장에서 실시해 장병들의 몰입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체력, 사격, 그리고 시가지 전투기술까지 3개 분야의 혹독한 평가를 거쳐 선발된 최강 기동소대에게는 사단장 상장과 포상을 부여해 장병들의 의욕을 높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공군 최고의 공중 명사수를 가리는 올해의 탑건에 역대 최초로 FA-50 전투 조종사가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4년 처음 참가한 이후 7년 만에 탑건을 배출한 겁니다. 주인공은 8전투비행단 소속 최준상 대위로 공대공 유격과 공대지 폭격 부문에 참가해 1000점 만점에 955점을 획득하는 탁월한 공중전투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2019년 비행훈련을 수료한 최 대위는 FA-50 280여 시간을 포함해 460여 비행시간을 보유한 조종사로 영공방위 임무 완수에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주간 리뷰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번 주 주제는 군의 코로나 대응입니다. 함께해 주실 배석원 기자 나왔습니다. 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 기자. 이 악화되는 코로나 상황에 결국 정부가 공공의료 자원을 총동원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렸군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는데 의료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집중하는 대책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3차 접종으로 신규 감염자와 위중증 환자 발생을 최대한 줄여 병상 수요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또 실제 60살 이상의 3차 접종률이 지난주 60%를 넘으면서 이들 연령대 확진자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중증 환자 병상 공급을 늘리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중증 환자 병상 공급을 늘리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어떻게 그러면 이걸 진행하겠다는 거죠? 일단 정부가 국립대 병원 등 공공의료 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 병상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량을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병원 중 가능한 곳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이 총 180개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군의 인력도 좀 투입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코로나 진료 관련 전문 과목 담당 군의관을 수도권 지역 코로나 중증병상 운용 상급 종합병원에 전면 투입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요. 또 국방부는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파견된 범정부 지원 군의관 77명 외에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군의관 40명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인력과 더불어서 이제 아까 병상을 이제 추가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군병원의 병상을 또 지원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군은 코로나19 의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2일 기준으로 군 병원 내 전담 병상을 기존 158개에서 134개를 추가해서 총 292개로 늘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요. 국군 포천병원에 병상 80개, 국군 수도병원과 국군 고양병원에도 54개의 병상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국군 포천병원, 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려는 그 준비를 이번 주에 하느라고 좀 많이 바빴을 텐데 그 현장을 국방뉴스 취재팀이 좀 찾았었죠? 네, 맞습니다. 오는 28일부터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었는데요. 바이러스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음악 장비에 호스를 연결하고 병실의 음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는 병실마다 설치돼 들어가지 않아도 내부의 음악 상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국군 포천병원 군수 과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근무자로서 국가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국민분들께서 안전하게 치료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비 배치 및 시설 공사를 완비하여 전담병원 전환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병상 보충 작업 원활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80개가 마련될 예정이라 몹시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원활한 환자 이송을 위해 음악 구급차도 배치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기존에 입원한 환자들은 진료과와 중증도에 따라 다른 군병원으로 분산됐었는데요. 앞으로도 국군 의무사령부는 국군 포천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 임무 수행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군 수도병원에는 이 김부겸 국무총리도 방문해서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고요? 네, 지난 17일인데요. 국군 수도병원을 찾아 군 병원의 추가 병상 확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민간군이 합심해 의료 대응 역량 강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군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의료진과 의료시설 지원, 검역과 주요 시설 방역, 백신 수송과 접종 지원 등 국민의 군대로서 코로나19 대응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의 현장도 이번 주 저희 국방뉴스 팀이 취재를 했는데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군 의료진이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감동의 모습은 다음 주 국방뉴스를 통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뭐 앞서서 군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한다 이런 얘기를 좀 전해주셨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 위중증 코로나 상황에 이 군 내부의 방역 지침 이런 것도 좀 강화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국방부는 국내 코로나19 급증을 막기 위해 3차 예방접종 속도를 높이고 부대 내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자체 부대 관리 지침을 일부 조정해서 감염병 유입 차단과 개인 간 접촉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장병 휴가 복귀 전까지 1차 PCR 유전자 증폭 검사를 실시하고 2차 PCR 검사 전까지는 휴가 복귀자 전원을 대상으로 기존에는 없었던 예방적 격리를 추가했습니다. 더불어서 국방부는 청해부대, 동명부대, 한빛부대 등 해외 파병부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위해 현지로 백신을 직접 수송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좀 외출이 좀 다소 풀렸었는데 다소 그러면 이 부분도 복귀가 되는 건가요? 다시 통제가 시작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외출은 현행 지침을 유지하지만 이번 지침에서는 지자체별 확진 상황 등 방역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성급 주의관 판단하에 외출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또 간부에 의한 외부 감염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다중 이용시설 방문을 최소화하고 모임과 회식 참석 등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연말이라 아무래도 좀 모임이나 회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이렇게 병상 공급과 의료진 확충 외에도 정부가 좀 추가적으로 힘쓰고 있는 사안들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런 게 있었는데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임시 병상 형태인 모듈형 병상을 다른 곳에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늘어나는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 34곳을 신규 설치하고 기존 검사소 시설도 일부 확대합니다. 또 정부는 코로나 진료에 참여하는 병원들의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백 기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번 주 주제는 육군 52사단 시가지 전투기술 최강 기동소대 선발입니다. 직접 현장에 다녀오신 유지윤 대위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 대위 먼저 어떤 훈련이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소대 전투력과 소대장 지휘 능력 향상을 위한 최강 기동소대 선발 대회를 취재하고 왔는데요. 먼저 육하 원칙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입니다. 육군 52사단이 지난 16일에 시행했고요. 서초구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시가지 전투기술 최강 기동소대 선발을 했습니다. 체력,
사격, 시가지 전투 기술 모두 3개 분야의 평가를 거쳐 진행했는데요. 소대 전투력 향상과 소대장 지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이 됐습니다. 네,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현장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네, 일단 43개 기동소대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사단과 여단 교육훈련 관계자들이 관찰 통제관을 맡아 각 기동소대들의 전투력을 세밀히 평가했는데요. 특히 체력과 사격 측정 결과 상위 20개 소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시가지 전투기술 교전은 실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대회는 도시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서 마일즈 장비를 착용한 소대가 쌍방교전을 벌여서 다음 경기에 진출하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뭐 여기에서도 마일즈 장비가 좀 사용이 됐군요. 네, 시가지에서 숨막히는 교전이 벌어지면서 사격이 시작됐는데요. 이때 점수를 매기게 되는 장비로 쓰였습니다. 정확한 사격으로 마일즈 장비의 센서가 울리면 탈락 처리가 되는데요. 훈련장도 작전 지역을 그대로 옮긴 듯한 모습이어서 장병들의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이번 대회 자체가 소대의 단위 전투력을 향상하고 교육훈련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기 때문에 더욱더 생생한 현장 구현에 심혈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43개의 기동소대가 처음에 참여를 해서 20개 소대로 좀 추려졌고 다시 이제 뭐 결승전 같은 것들을 좀 진행한 것 같은데 결승전은 어떻게 진행이 됐었죠? 네, 대망의 결승전은 일릉산 여단 기동중대 1소대와 독수리 여단 기동중대 6소대가 맞붙었습니다. 본격적인 교전에 앞서 양 팀은 소대장 중심의 전술 토의를 했는데요. 상당히 긴장감이 팽팽하더라고요. 교전을 벌일 때마다 경상, 중상, 또 사망이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오면서 긴박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지켜보는 취재기자인 저도 몰입감이 상당했고요. 각 부대 인원들의 열정도 남달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인릉산 여단인가요? 아니면 독수리 여단인가요? 누가 우승을 했죠? 결과는 이제 체력, 사격, 그리고 시가지 전투 기술의 3개 분야 평가를 종합한 결과 일릉산 여단 기동중대 1소대가 최강 기동소대 권좌에 올랐습니다. 이들에게는 사단장 상장과 기념패, 2박 3일의 포상 휴가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직접 소감 들어보시죠. 소대원들과 동고동락하며 최강기동소대 선발을 위해 매일 단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지키는 최강기동소대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육군 52사단이 매년 이런 대회를 실시하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지 전투 기술을 숙달하는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52사단 장병들은 도시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서 상대와 교전을 벌이며 전투 감각을 익히는데요. 조건 반사적인 시가지 전투 기술과 수도 서울의 사수에 필요한 전투 능력 구비에 최선을 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군 52보병사단은 수도 서울 사수의 핵심 부대이기 때문인데요. 부대는 앞으로도 실전적인 교육 훈련으로 임무 수행 능력을 완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단은 혹한의 날씨에도 최강의 전투력을 유지하여 수도 서울 절대 사수의 임무를 달성하고자 실전적 교육 훈련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 서울 사수의 임무를 가진 장병들의 패기 넘치는 모습 아주 인상 깊게 잘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 기자가 오늘 꼽은 오늘의 내자 뭔가요? 네, 제가 꼽은 오늘의 내자는 전투 최강입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혹한의 날씨에도 최강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자로 전투 최강을 꼽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현장의 생동감을 직접 체감하면서 다음번 선발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쥘 최강 부대의 모습이 더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자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마감 시간입니다. 때문에 충분히 취재하지 못했는데 현장에서 벗어나야 할 때도 있고 또 충분히 취재했지만 시간에 쫓겨 그 내용을 다 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건이 주는 진짜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하기도 했죠. 기자에게 마감 시간은 시청자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이라는 굴레에 갇혀서 어쩌면 더 중요한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약속이라는 가치. 어쩌면 시청자들이 기다리는 건 행사나 세미나보다는 보고 싶은 아들의 얼굴일 테고 보고 싶었던 건 그들의 잠자리와 맛있게 먹고 대화하고 삶을 배워나가는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 소소한 일상에서 느끼는 기쁨이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손길도 그런 것들이겠죠. 다소 늦었지만 기자 생활 17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가볍지만 따뜻한 소식. 묵직하게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 새로운 국방 매거진에서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